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머그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에디트 기능들을 연이어서 한번 배워보는데 지금 매테리얼은 도자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연출을 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올까요? 자, 그냥 제너럴 파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자, 이 큐브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실린더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Shift A를 눌러서 Add 안에서 메쉬에서 실린더를 클릭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오브젝트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전환하고요. 자, 숫자 3을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 페이스 상태로 전환이 되죠. 자, 탑뷰에 있는 이 면을 선택할게요. 면을 선택해서 자, 인서트 페이스, 이게 인서트 페이스 아이콘이지만 우리는 단축키 I를 눌러서 화면 안쪽으로 이 면을 들여 넣을 거예요. I를 눌러서 살짝 이게 컵의 주둥이 정도의 두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고 프론트 뷰로 옮기고 레이를 켜서 어느 정도 뎁스까지 내려올 건지 체크를 할게요.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키고 G 그리고 Z축으로 쭉 눌러서 빼면 이게 뭐예요? 지금 레이를 끄고 보면 이렇게 두께감이 없어졌어요. 자, 이럴 때는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익스트루드로 안쪽으로 파주는 거예요. 다시 숫자 1 프론트 뷰 Alt Z 레이 키고 익스트루드 Z축으로 쭉 내려올 수 있게끔 자, 요 정도 깊이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Alt Z를 눌러서 레이를 낄게요. 레이를 끄고 바닥면을 페이스 상태에서 바닥면을 잡고 바닥에 입체감을 줄 거예요. 자, 인서트 페이스로 안쪽으로 살짝 넣고 자, 그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로 바깥으로 살짝 뽑아낼게요. 다시 인서트 페이스 해서 안쪽으로 넣고 다시 익스트루드 해서 안쪽으로 위쪽으로 살짝 올릴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I를 눌러서 면을 한쪽에 더 박아줘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숫자 1을 누르고 보면 점이 다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Z0이라고 누르면 S0 누르면 스케일을 0포인트 안으로 다 몰아서 가운데로 똥 당겨줘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쭉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는 면을 가로면으로 이렇게 쪼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프론트 뷰에다 놓고 면을 자르는 단축키 루프 컷이에요. 이 기능이 루프 컷인데 이 루프 컷 단축키가 컨트롤 R. 자, 가운데 휠을 굴려서 면을 자, 얼만큼 쪼갤지 정하고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고 자, 지금 저는 얘를 숫자 3을 눌러서 측면으로 돌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두 면을 사용할 거예요. 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3 그리고 이 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자, 다시 프론트 뷰로 올게요. 얘를 이렇게 둥그렇게 뽑아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둥그렇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툴이 있는데요. 이 툴이 스핀이라는 툴이에요. 여기 파이 모양으로 생긴 이 툴이 스핀 툴이에요. 지금 스핀 툴을 활성화시키고 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자, 파란색은 우리 기즈모 상태에서 봤을 때 Z축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움직여준대요. 지금 보였을 때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저는 Y축,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축의 정보를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 개 방향이 있는데 여기가 X, Y, G예요. 자, Z축이 뒤로 이렇게 앞뒤로 넘어가는 축인데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면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회전시키는 축의 방향은 Z축이겠구나 해서 이렇게 들고 뽑아요. 오, 지금 보니까 면이 복제가 돼서 튀어나오는데 자, 스핀 툴 옵션을 활성화시켜서 볼게요. 스텝은 총 12개. 그럼 12개에서 면을 내가 원하는 수량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한 10개만 빼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움직일 때 보면 하얗게 잡히는 영역이 있어요. 자, 이 영역이 우리 지금 이렇게 막대기로 보여지는 부분이 축의 방향.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요 바깥쪽에 있는 원이 각도의 크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스핀이라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이 3D 커서의 위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면보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D 커서를 마우스 시프트를 누르고 우클릭을 해서 위치를 바꿨어요. 다시 스핀을 Y축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원하는 모양으로 정도로 꺾여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가운데 휠을 굴려서 좀 더 줌해서 볼게요. 그리고 살짝 돌려서 보면 여기 마지막 면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X를 눌러서 얘를 페이스를 삭제할게요. 그리고 자, 이 친구가 맞닿을 부분이 바로 이쪽에 안쪽에 있는 이 면인데 여기도 자, 면 2개를 다 선택하고 X를 눌러서 페이스만 삭제해요. 자, 그러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엣지를 잡을 거예요. 숫자 2를 눌러서 Alt를 누르고 엣지를 클릭해서 자, 또 이쪽도 같이 Alt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엣지를 똑같이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 엣지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엣지 2개를 다 잡은 상태인데요. 이 2개를 다 잡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얘네 둘이 벌어져 있으면 오브젝트가 불완전해 보이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브릿지로 연결할 거예요. 엣지,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브릿지, 엣지, 루프를 해주세요 해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딱 하고 구멍이 뚫린 부분을 연결해서 면을 채워줘요. 자, 이렇게 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우리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벗어나서 오브젝트 모드로 탭을 눌러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모디파이어에 갈 거예요. 모디파이어에 가서 add 모디파이어를 할 건데요. 이 모디파이어 안에 들어와져 있는 옵션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디파이어는요, 블렌더의 형태를 망치지 않고 발전시킨다. 그래서 모양을 더 응용해서 확장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모디파이어는 원래 메쉬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그냥 비파괴 도구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언제든지 끄고 순서를 바꾸고 되돌릴 수도 있어요. 자, 모디파이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각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연출할 수 있다고. 제너레이트를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제너레이트 안에서도요. 특히 이 서브디비드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면을 부드럽게 나눠요. 로우 폴리에서 하이 폴리로 컵이나 뭐 이런 캐릭터나 이런 걸 할 때 면을 쪼갤 때 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솔리디파이는 두께를 만드는 거예요. 얇은 벽, 두꺼운 종이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고요. 베벨이라고 우리가 베벨을 기능을 사용하지만 이 베벨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깎는 베벨이에요. 그리고 얼레이는
반복해서 복제하는 거, 계단이나 울타리나 이런 장식류들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밀러를 아마 캐릭터를 하고 그다음에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 때 반만 만들어서 반은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이라서 많이 쓸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Subdivision Surface를 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얘의 스텝이 총 몇 개? 6개까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왜 이러지? 자, 에디트 모드에서 봤을 때요. 이상해요. 자, Alt Z를 키고 봤을 때 분명히 있는데 면이 잘 들어와 있는데 이 끝에가 뾰족하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바닥면은 아까 전에 제가 가운데다 이렇게 오목하게 면을 추가해서 더 넣었더니 위에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엣지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어디에 있는 엣지인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서 봤더니 요 라인으로 걸리는 엣지인 것 같아요. 이 엣지의 위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엣지로 찾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숫자 1을 눌러서 점으로 볼게요. 자, 얘의 점에서 여기 이 친구 가운데에 점이 없어서 더 안 찾아지는 것 같은데 넌 누구니? 자, 얘를 클릭해서 봤을 때 요 라인에 있는 친구인가 봐요. 여기. 그러면 엣지를 요렇게 이 위쪽에 있는 엣지를 잡아야겠네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를 잡았어요. 자, 지금 점 잡는 거나 면 찾는 거나 너무 쉽지가 않은데 이게 나중에 오브젝트가 훨씬 더 커지면 범위가 넓어지면 점들과 스케일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작업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인서트 페이스에서 안쪽으로 면을 조금씩 잡아주세요. 레이를 켜고 볼게요. 자, 아까보다 우는 게 많이 줄었죠. 다시 I를 켜고 인서트 페이스에서 면을 한 번 더 잡을게요. 자, 그러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다시 엣지를 잡고 자, 다시 인서페이스에서 안으로 한번 당긴 다음에 스케일을 0으로 두면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다 된 것 같지만 막상 얘도 그렇고 안쪽에 우는 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 어디에 한 번 더 잡아야겠죠. 레이를 켜고 자, 이쪽에 끝에 있는 이쪽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라인을 다시 잡고 자, 얘도 이번에는 안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릴게요. 자, 이때 위로 올릴 때 Insert Face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Extrude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루프 컷을 해서 자, 이 안쪽에 닿을 수 있도록 루프 컷 해서 밑으로 내려서 클릭해서 엔터 활성화시켜 놓고 레이를 켜고 다시 볼게요. 자, 그랬더니 훨씬 더 안정적으로 면이 잡히죠. 바깥에서 안쪽 면을 잡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안쪽에서 안쪽 면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루프 컷을 해서 더 면을 쪼개서 잡아주세요. 이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면이 쪼개가 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레이를 켜고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안쪽 면에 함몰되어서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안쪽을 놓고 레이를 켜고 루프컷 이렇게 해서 루프컷은 면을 자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제가 G를 눌러서 위치를 Z축으로 살짝 올릴게요. Z축으로 다시 G, Z 해서 Z축으로 살짝 높이고 자, Z축으로 올리니까 여기 묻혀져 있던 애들이 보이긴 하네요. 자, 최대한 가까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립감이 잘 잡혔는지 보고 다시 지금 숫자 1로 돼 있는데 3까지 올려볼게요. 조금 더 곡면이 잘 살죠? 자, 안쪽도 팽팽하게 잘 보이고 우글우글하게 잡히는 면이 없어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매테리얼 삽입해 봅시다. 여기
자, 메테리얼 지구본 모양으로 생긴 메테리얼 버튼 클릭하고 추가할 거예요. 자, 색상부터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는 컬러를 주시고요. 저는 약간 베이지색에 가까운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어요. 자, 요런 느낌? 요 정도. 자, 이렇게 해 놓고요. 러프네스 값을 0.2 이하로 낮춰주세요. 0.2 이하가 오히려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요. 0.6 이상 넘어가면 아마 분필이나 석고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0.15 이렇게 바꿔놓고, 자, 그리고 IOR 같은 경우는 도자기나 세라믹 같은 굴절의 범위, 유리처럼 크게 주면은 너무 좀 그렇고, 저는 그냥 1.5 이 정도 딱, 그러면 광택이 살짝 올라오는 정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로 넘어갈게요. 스페큘러가 반사예요. 뭐가 반사예요? 빛이 아주 반사할 거예요. 근데 스페큘러 값을 너무 세게는 잡지 마시고요. 0.05에서 0.05에서 1.2 정도? 그러면 저는 아예 0.1 정도로 잡을게요. 자, 0.1로 잡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 바닥면을 하나 깔까요? 프론트 뷰에다가 올려놓고, G, Z1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아, 바닥을 아까 밑으로 뽑아내가지고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GZ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3D 커서가 이쪽에 와 있네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센터에다가 Shift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갖다 놓고 다시 Shift A 눌러서 스피어 키고 플레인을 갖고 왔어요.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플레인을 하나 가지고 오고 바닥면 펼칠게요. 스케일. 자, 이렇게 펼쳐놓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유리컵의 느낌이 나나요? 숫자 0을 눌러서 카메라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다시 나는 요렇게는 보고 싶어요. 컨트롤 Alt 0. 아, 위쪽이 너무 안 보이네요. 그러면 다시 요렇게 놓고 컨트롤 Alt 0. 자, 요 앵글로 보여줄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느낌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 선택하고 조명에서 자, 지금 파워가 1000으로 올라와 있어요. 조명의 컬러 값을 약간 붉으스름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때 여러분들 렌더 상태에서 봐야지 다이나믹하게 보이겠죠? Z축을 누르고 모드를 렌더 모드로 바꿔놓으니까 어때요? 붉은 빛이 은은하게 도네요. 다시 너무 빨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리컵 재질 느낌까지 표현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스푼이라도 이렇게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실시간으로 렌더 보기 부담스러우니까 솔리드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자, 탑 뷰에서 봤을 때 지금 너무 막 가려져 있어서 정확한 포지션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정도가 중앙인 것 같아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3D 커서 갖다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A 눌러서 저는 얇은 실린더를 하나 갖고 와서 얇게 막대기, 젖을 수 있는 막대기를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을 확 줄여요. 근데 스케일에 Z축을 제외한 나머지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Z를 누르는데 자, 스케일을 누르고 Shift Z를 누른 상태에서 줄이면 X축하고 Y축에 대한 값만 줄어들죠. 자,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힘들어요 했을 때 요 리사이즈라고 해가지고 볼륨이 나오죠. 자, 이 친구에 대한 값을 제가 마이너스 0.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0.1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하면 더 줄이면 되는데 우선 더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을 이렇게 더 줄이고 Alt Z를 누른 상태에서 줄여요. 그래서 얇은 봉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스케일을 Z축으로 쭉 길게 늘릴게요. 자, 이렇게 어머 너무 길다. 스케일을 Z로 이렇게 살짝 줄이고 자, 그리고 얘를 로테이트 시켜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만드는데 그 전에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고 이 위에다 아래쪽에다가 다를까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자, 저 막대기만 보고 슬라이드를 눌러서 이 막대기만 편집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자, 여기다 동그란 볼을 달 거예요. 동그란 볼을 어떻게 다냐면은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요 끝에 있는 엣지만 선택해요. 숫자 2를 눌러서 이렇게 엣지를 잡는데 지금 저는 엣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뒷면이 엣지가 선택되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 다시 프론트 뷰에서 엣지를 잡고 싶으면 Alt Z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뒤에 있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잡혀요. 다시 프론트 뷰에서 이번에는 원형을 만들 건데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앞으로 내리고 살짝 스케일을 벌려요. 다시 숫자 영문 2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시키고 또 크기만큼 스케일을 벌려요. 자, 이걸 반복할 거예요. 2 내리고 익스트루드 벌리고 2 내리고 스케일 S 눌러서 벌리고 다시 2 익스트루드 S를 눌러서 살짝 오므리고 2 익스트루드 S를 눌러서 조금 더 오므리고 2 익스트루드 다시 더 오므리고 2 익스트루드 더 오므리고 자 마지막의 값은 이렇게 탁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스케일 0 하면 이렇게 오므러지죠. 자, 그리고 얘를 다 선택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엣지가 다 안으로 몰려 있어서 안 잡히죠? 숫자 1 눌러서 버텍스 상태에서 G 잡고 자, 이 상태에서 Z축으로 이렇게 올려요. 자, 그리고 모양을 이제 조금씩 더 다듬을게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너무 길어진 것 같으면 살짝 Z축으로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자, 동그란 볼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자, 여기는 GZ로 조금 더 오므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약간 면봉의 끝처럼 됐네요. 자, 위쪽은 모양을 좀 더 파볼까요? 숫자 2를 눌러서 자, 얘들 Alt를 눌러서 연결되어 있는 면들을 다 잡을게요.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우선은 저는 자, 안으로 인설트해서 안으로 살짝 넣을게요. 자, 면이 안으로 조절이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났을 때 여기 보면은 싱크니스라고 인설트 페이스에 대한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값을 이용해서 조절할게요. 이렇게 하고 익스트루드해서 위로 조금 뽑아내고 다시 인설트 페이스 다시 인설트 페이스에서 안으로 모아놓고 아 너무 디테일한 값 조절이 안 돼요 하면 이렇게 자 해놓고 다시 G 익스트루드 위로 이렇게 뽑을게요.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 모양으로 자 그리고 Alt 누른 상태에서 이 엣지 전체를 다 잡고 다시 프론트 뷰에서 또 동그라미를 한번 잡아볼까요? 익스트루드 위로 뽑고 스케일 S 눌러서 벌리고 익스트루드 위로 스케일 익스트루드 위로 다시 익스트루드 스케일 줄이고 익스트루드 스케일 줄이고 다시 익스트루드 스케일 이렇게 줄이고 이때는 스케일 S 누르고 0 눌러서 끝에 뾰족하게 자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는 여기를 다 이렇게 잡고 G를 눌러서 Z로 살짝 내리고 스케일을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자, 너도 G, 그 다음에 Z 눌러서 살짝 내리고 스케일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G, Z, 다시 G, Z, 스케일 줄여서 이렇게 자,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자, 얘는 이제 컵에 있는 음료를 젓는 스푼이 됐어요. 슬라이스 눌러서 다 꺼내고 레이 끄고 자, 얘를 위치를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G에서 이렇게 옮겨 놓고, 자, 로테이트 값을 줄게요. R, 그리고 어느 쪽으로? Y로 제가 15도만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다시 G, 이렇게 놓고, 위치가 맞을까요? 레일을 켜고 보면, 컵 안쪽의 면이 지금 요 면이기 때문에 얘가 위에서 봤을 때 오브젝트가 이렇게 안으로 파들어갔어요. 다시 프론트 뷰, 레이 켜고 얘 위치를 여기 벽에 기대야겠죠? 그래서 G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걸쳐지게 이동하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속성도 얘하고 같았으면 좋겠어서 다시 우리가 Z를 눌러서 매테리얼 뷰 상태로 가고 얘를 선택하고 누구를 복사할 거예요? 얘가 엄마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되는 값을 컨트롤 L을 눌러서 매테리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매테리얼이 적용이 됐고, 자, 이 매테리얼이 적용된 상태에서 지금 얘네 둘은 똑같은 값을 갖고 있어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걸려 있다고 표시가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색깔을 바꾸면 두 개가 같이 바뀌죠? 자, 그러면 링크를 끊어내요. 자,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카피되어 있는 데이터를 끊어내서 얘를 독립된 이름으로 바꿔놓고 이제 여기에 스푼의 색상을 다른 색, 하늘색 정도? 뭐 이런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때요? 딱 구별이 되시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볼까요? 자, 다시 내가 보고 싶은 카메라 뷰는요. 이렇게 해요. 자, Alt, Ctrl, 숫자 0 이렇게 눌러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인설트하고 익스트루드하고 루프컷 요 세 가지를 구별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어려운 난이도의 모델링이 가능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